자, 이번 예산안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주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신생아 특공 기회를 준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혼 가구 위주로 이제 대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저희가 3월에 그 회의를 했을 때도 사실은 단순히 주거 지원을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보다는 물론 이제 주거 지원 확대를 1순위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만나거나 이런 간담회를 해보면 결혼을 꺼려하는, 출산을 꺼려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1순위가 주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 이제 그 5년 동안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또 출생률을 일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거 지원을 단순히 예산을 확대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희가 3월에도 계속 주거 지원의 원칙,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라고 국토부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제 신혼부부 위주의 특공,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서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클 거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런 가구들도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핀셋 타겟팅을 해서 출산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결혼이 아니라 그렇게 좀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혼 페널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혼자 사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결혼하면 주거 지원에서 더 혜택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요? 혼인신고를 미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요. 이번 대책에 중요하게 담긴 것 중에 하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즉 이제 공공 분양을 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거. 그전에는 1인 가구의 한 1.4배 정도였다면 이번에 2배로, 네, 2배로 상향해서 맞벌이 결혼한 가구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부부가 주택 청약을 할 때 각각 개별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 네, 그런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의 페널티를 없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혼한 부부들에게 그 이제 전세 자금이라든지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데요. 대출 지원을 할 때 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전세 자금 같은 경우 그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었다면 소득 기준이요. 소득 기준. 예. 그러면 사실은 맞벌이를 하면 뭐 7천만 원은 사실은 훌쩍 좀 넘어버리 7천만 원은 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에게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터라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표할 때는 이 기준을 상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에서 7,500 그리고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8,500의 소득까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좀 더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발표된 안에는 이거는 요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출산한 가구, 그러니까 올해 출산한 경우에 2년 이내 이제 그 2년까지 이제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예. 전세든 그 구입이든 둘 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를 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지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